안녕하세요. 백세 건강연구소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 한 알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하게 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말 속에는 사과가 단순한 과일 그 이상이라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늘 쉽게 구할 수 있고 냉장고 속에도 흔히 들어있는 이 과일이 사실은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자연의 선물이라는 걸 아시나요? 사과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장 자주 접해온 과일 중 하나입니다. 아침밥 대신 사과 한 조각 혹은 식후 디저트로 또 아이들 간식으로 늘 곁에 있었죠. 하지만 중년이 되어 건강이 예민해지는 시기에는 이 사과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혈당이나 혈압 수치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고 체중 조절이 예전처럼 쉽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자연식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과에는 우리 몸에 좋은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 강력한 항산화 물질, 퀘르세틴, 비타민C, 칼륨, 폴리페놀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각종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과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데 탁월하고 장 건강을 지켜주며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아주 고마운 과일입니다. 무엇보다 맛도 좋아 꾸준히 섭취하기 쉽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그런데 혹시 이런 궁금증 드신 적 있으신가요? 사과는 아침에 먹어야 할까 아니면 밤에도 괜찮을까? 껍질째 먹는 게 좋다는데 그게 정말일까? 당뇨가 있는 사람도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걸까? 사과에도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 있을까?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했던 사과 사실은 알고 보면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과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과에 숨겨진 건강 비밀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며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좋은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년 이후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그리고 식탁 위에 꼭 하나쯤은 올려야 할 과일이 무엇인지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 심혈관 건강 개선. 사과는 심장을 건강하게 지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특히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속도를 늦춰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이면 동맥이 좁아지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 사과는 이를 막아주는 천연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사과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이 들어있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작용은 고혈압과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며 중년 이후 특히 중요해지는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칼륨 역시 풍부해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2. 혈당 조절 및 당뇨 예방. 사과는 단맛이 있지만 혈당 지수가 낮은 편입니다. 이는 사과를 먹어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사과에 포함된 펙틴과 식이섬유는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추고 당분이 서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이 우려되는 중년층에게는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맛이 당장 걱정되더라도 정제된 설탕이 든 과자나 음료를 대신해 사과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3. 장 건강 및 변비 예방. 사과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를 동시에 함유한 과일로 장 운동을 촉진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 젤처럼 변하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변비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중년이 되면 운동량이 줄고 장 활동도 예전 같지 않아 변비나 복부 불편감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 사과는 이런 불편을 자연스럽게 해소해주는데 좋은 선택이 됩니다. 아침 공복에 사과를 한 개 먹는 습관만으로도 배변 활동이 달라질 수 있죠. 4. 면역력 강화. 사과에는 비타민C와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 세포들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껍질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감기나 기관지,
염증 같은 일상적인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중년 이후 쉽게 피로해지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들에게는 사과가 자연스러운 면역력 보충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5. 체중 조절 및 다이어트에 도움. 사과는 포만감이 크고 칼로리는 낮은 과일입니다. 백지당 약 50kcal 정도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섬유질 덕분에 먹고 나면 배가 든든해져 과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식후 혈당 상승도 완만하고 허기를 느끼는 시간도 늦춰주죠. 특히 식사 전에 사과를 한 개 섭취하면 식욕이 줄어들어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거나 뱃살이 고민인 중년층에게는 사과가 아주 실속 있는 건강 간식이 됩니다. 6. 뇌 건강 및 기억력 향상. 사과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은 뇌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뇌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사과에 포함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중년 이후 자연스럽게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잦아지기 시작하는 시기에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과도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는 건강에 좋은 과일이지만 하루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 심지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하며 공복에 하나 정도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2. 껍질 섭취 시 농약 잔류에 주의하세요. 사과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지만 동시에 농약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껍질째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세척하거나 베이킹소다나 식초물에 담갔다가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기농 사과가 아니라면 껍질을 벗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3. 위장이 약한 분은 빈속 섭취를 피하세요. 사과는 약산성 과일입니다. 평소 위가 약하거나 속 쓰림을 자주 느끼는 분들은 아침 공복에 사과를 바로 먹을 경우 위 점막이 자극을 받아 통증이나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식후에 간식처럼 섭취하거나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4. 당분이 있는 만큼 당뇨가 있다면 섭취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사과는 정제된 설탕이 든 과자보다 훨씬 건강한 간식이지만 그래도 과당이라는 천연 당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섭취량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껍질을 제거하고 즙으로 마실 경우 식이섬유는 줄어들고 당분 흡수가 빨라지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꼭 천천히 씹어 먹고 하루 한 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사과 알레르기 반응도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드물긴 하지만 사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입술이 가렵거나 입안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있는 경우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과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이 꽃가루 알레르기와 비슷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의심된다면 생사과 대신 익힌 사과를 드시거나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장 건강에 탁월합니다.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합니다. 이 펙틴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면 유익균 증식을 더욱 활발히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사과와 플레인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변비 예방과 소화 기능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 설탕이 들어간 요거트는 피하고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포만감과 심혈관 건강에 좋아요. 사과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지만 지방과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 이롭고 사과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면서 노화 예방과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중년 이후 간식으로 사과 소량의 견과류 조합은 매우 훌륭합니다. 3. 오트밀과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와 귀리는 혈당 조절에 좋은 대표적인 조합입니다. 귀리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하여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주고 사과의 펙틴과 함께 작용하면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이 조합은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게 걱정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따뜻한 오트밀에 사과 조각을 곁들이면 건강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4. 시나몬과 함께 먹으면 항염 효과가 높아집니다. 사과와 계피는 맛의 궁합도 훌륭하지만 건강상 시너지 효과도 큽니다. 계피에는 항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특히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라말데하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당 흡수를 천천히 하게 도와주고 항산화 효과도 배가 됩니다. 따뜻하게 익힌 사과에 시나몬을 살짝 뿌려 먹으면 부담 없는 건강 간식이 됩니다. 5. 치즈와 함께 먹으면 뼈 건강과 포만감에 도움. 사과의 상큼함과 치즈의 고소함은 맛뿐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잘 맞는 조합입니다. 치즈는 칼슘, 단백질, 비타민 D가 풍부해 뼈 건강에 좋고 사과의 산미와 식이섬유는 소화를 도와줍니다. 특히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있는 치즈는 사과와 함께 먹을 때 혈당의 급상승을 막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 염분이 높은 가공치즈보다는 자연치즈나 저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사과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지방 육류와 함께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는 산성 성분이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이런 성분이 고지방 육류, 예를 들어 삼겹살이나 소갈비처럼 기름기가 많은 음식과 함께 섭취되면 위에서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속쓰림이나 더부룩함 같은 소화기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많은 분들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중년층은 이런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감자나 고구마 같은 전분류와 과하게 함께 섭취 시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사과 자체는 혈당 지수가 낮지만 감자, 고구마, 찰떡 등 고탄수화물 식품과 함께 다량 섭취할 경우 혈당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중장년층이라면 사과는 단독 간식으로 드시거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른 음식과 조합해서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3. 신우유나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위장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산성과 우유의 단백질은 위에서 만나면 응고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위장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더부룩함이나 가스, 생성,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유를 마시고 바로 사과를 먹거나 그 반대로 할 경우 불편감을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특히 속이 예민한 중년층이라면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4. 설탕이나 시럽이 많은 디저트류와 함께 먹으면 건강한 이미지가 무색해집니다. 사과는 건강 간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설탕이 들어간 사과파이, 사과잼, 설탕 절임 형태로 먹게 되면 혈당은 물론 칼로리도 높아집니다. 특히 여기에 크림이나 시럽이 더해지면 건강식에서 먼 디저트가 되어버립니다. 중년 이후에는 자연 그대로의 사과를 즐기고 가공된 사과 제품은 가끔 소량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산이 강한 과일들과 함께 많이 먹으면 위산 과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함께 귤, 자몽, 파인애플처럼 산도가 높은 과일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위산 분비가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산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고 공복 상태에서 이런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는 산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다른 산성, 과일과 함께 다량 섭취하면 위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제 사과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생으로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사과의 껍질에는 폴리페놀, 케르세틴, 식이섬유 같은 건강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이 귀한 성분들이 사라지게 되므로 깨끗이 세척한 후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농약이나 왁스가 걱정된다면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탄 물에 담가 세척하거나 식초물로 문질러 헹군 뒤 섭취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2. 공복보다는 식후나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는 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공복에 먹을 경우 위산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아침 공복에 생사과를 먹으면 속쓰림을 겪기도 하죠. 따라서 식사 후 디저트나 오전 오후 간식으로 먹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위산 분비가 과도하거나 위험 이력이 있는 분들께는 식후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3. 꿀,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영양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함께 아몬드, 호두, 피칸 같은 견과류를 곁들이면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함께 보충할 수 있어 혈당 상승 속도도 줄이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 건강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조합입니다. 또 조금의 꿀이나 시나몬을 곁들이면 소화, 촉진과 항산화 효과까지 더해져 중년층에게 아주 유익한 간식이 됩니다. 4. 사과를 샐러드, 요거트, 오트밀에 활용하면 식사 대용으로도 활용 가능. 사과는 샐러드나 요거트, 오트밀과 잘 어울리는 과일입니다. 잘게 썬 사과를 플레인 요거트에 넣고 견과류, 치아씨드를 곁들이면 아침 대용으로 든든한 식사가 되고 오트밀에 사과조림을 살짝 얹어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고섬유 식사가 됩니다. 이런 조합은 중년의 다이어트, 혈압 조절, 장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본 사과의 효능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사과는 심혈관 건강에 좋은 불용성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혈압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약해지기 쉬운 위장을 위해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고 껍질째 먹거나 찜, 조림, 요거트 토핑 등으로 조리해 드시면 맛과 영양을 더욱 풍부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사과는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하루 한 개만으로도 우리 몸 전체의 밸런스를 조절해줄 수 있는 자연의 건강약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챙겨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절실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사과는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식후 간식으로 사과 한 개만 챙겨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혈관을 지키고 장을 편안하게 하며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영양제 대신 자연이 준 선물 하나로 내 몸을 돌보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건강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백세 건강연구소가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